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고품격 윤리방송 눈덩이 아카이브입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필자 눈덩이입니다.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다, 그죠? 네, 어쨌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실사로 찾아보게 될 줄 몰랐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눈덩이 아카이브의 필자 눈덩이라고 하고요. 네, 일단 거두절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바로 분배적 정의 파트에 이제 롤스에 대한 설명을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 눈덩이 아카이브가 어떤 유튜브고 이 앞으로 제가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고 어떤 내용을 가르칠 거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주는 강좌를 하나, 영상이죠? 영상을 하나 이제 먼저 올리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생활과 윤리가 어떤 과목이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엔 생활과 윤리를 이제 100일 기념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뭐 여태까지도 열심히 생활과 윤리를 공부했지만 이 어려운 단원들에서 좀 빈 개념들이 느껴져서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생활과 윤리는 이 형제 과목이라고 하죠.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둘 다 윤리가 들어가는데 둘이 다른 과목이에요. 뭐가 다른 과목이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이 수식어들이 이 과목들을 이제 가르는 요인들이 될 거죠. 그러면 우리 1단원에서 배운 윤리학의 분류라는 파트가 있어요. 뭐 아직 시작하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윤리학이란 어떤 거고 윤리학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를 이제 정리해 놓은 단원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실천 윤리학이랑 이론 윤리학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윤리와 사상은 이론 윤리학이고 이론 윤리학을 주로 다루는 학문이고 과목이죠, 과목. 생활과 윤리는 실천 윤리학을 주로 다루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론 윤리학이 뭐냐? 애초에 윤리학이 뭐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학생들이 윤리학의 분류 단원을 배웠는데 윤리학이 뭔지는 잘 몰라요. 윤리학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럼 이론 윤리학이라는 건 그 질문에 원론적인 체계, 이론을 만들겠다는 게 이론 윤리학인 거고 실천 윤리학은 일단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먼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과 윤리는 생활이 붙는 거고 윤리와 사상은 사상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천 윤리학을 주로 가누는 과목이라는 걸 토대로 가장 어렵다고 불리는 이 단원들을 보면 이거는 제가 임의로 정리한 거긴 한데 전통적으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출문제들을 보면서 어떤 단원들이 제일 어려웠냐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근데 크게 가장 어려운 단원들이라고 하면 이 단원들을 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저희 아버지한테 지금 당장 생활과 윤리 시험지를 드리고 이제 풀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면 그러면 한 5문제 빼고는 다 맞으시거든요. 5문제도 뭐 잘 푸시면 맞으셔요. 근데 이제 보통 틀리는 과목 단원들이 요 단원들이에요. 요 단원들은 학습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냥 국어적인 스케일로 풀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 나머지 문제들은 국어를 잘하면 눈치껏 때려 맞출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지금 D99잖아요. 오늘 기준으로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생활과 윤리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머지 쉬운 문제들은 이제 눈치껏 때려잡고 어려운 단원들을 공부해서 만점을 받아보자. 이게 가장 효율적일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는 만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의 경우고, 나는 뭐 3등급만 맞아도 된다, 나는 수시를 칠 거고 최저를 위해서 3등급만 맞으면 된다 하는 분들은 그럼 이제 그런 쉬운 문제들을 주로 하시고 남은 시간에 국영수에 투자하는 게 맞죠. 근데 일단 우리는 만점을 지향한다는 걸 이제 전제로 깔아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과 윤리를 공부할 때 주로 투자해야 되는 건 요 단원들이에요. 사회계약론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생활과 윤리의 실천 윤리학으로서 생활과 윤리라 연결을 해보면 국가는 왜 만들어져요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왜 정당해요예요. 근데 이걸 제가 교정적 정의랑 엮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교정적 정의는 결국 뭐냐면 법을 어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해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윤리학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정적 정의 파트는 법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라면, 사회계약론은 그 법의 정당성이 어디서 나오냐에 대한 탐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엮어놓은 겁니다. 근데 반대로 법 자체가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시민불복종을 하면 됩니다. 이 시민불복종이 법이 이상한데요? 우리 준법 정신을 지켜야 하나?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부여하는 학문들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럼 자연과 윤리, 얘는 뭘까요?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해요? 이거예요. 자연, 뭐 하우, 이 정도겠죠? 그럼 분배적 정의, 얘는 뭐냐면 나는 얼마나 받아도 되나?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게 분배적 정의입니다. 해외 원조랑 평화는요? 오케이, 분배적 정의 파트에서 난 받을 만큼 받았어.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인 관점으로 늘려봅시다. 그럼 전국구에 되게 절대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면 이 사람들을 도와야 하나? 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위성을 묻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돼, 그 원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냐, 아니면 해야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부여하는 게 윤리학입니다. 그 당위가 있는지 없는지 기준을 잡아주는 게 각 사상가별로 주장하는 윤리학인 거죠. 평화 파트는 뭐 이름부터 평화니까 인간이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각 단원들은 결국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되게 고상하게 표현한 그런 단원들일 뿐이에요. 이 중에서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어려운 애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결국에는 이제 저 질문들은 알겠는데 이 사상가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궁금한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은 제 의견도 궁금한 게 아니고 학생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한 게 아니고 이 질문을 답한 권위 있는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따졌을 때 뭐가 옳은 판단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윤리학과 논리학을 합친 게 생활과 윤리예요.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우리 생활과 윤리에서 시험에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이 단원 중에 사상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제가 일명 개노답 삼형제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독일 철학 전공을 하는데요. 이 새끼랑 이 새끼랑
이분은 살아계시니까 2분. 이렇게 3분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왜 문제냐? 그냥 순수하게 어려워서 그러냐? 뭐 그렇기도 해요. 어려워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칸트 같은 경우 사실 계약론자의 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사회계약론에서 나온다기보다는 교정적 정의 파트에서 한번 나오고요. 자연과 윤리 파트에서 한번 나오고요. 평화 파트에서도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3번 나와요. 별이 3개지요. 롤스 분배적 정의 파트에서 나오죠. 분배적 정의 파트에 아주 악랄한 문제로 나오는 걸로 유명하죠. 해외 원조에서도 나오죠. 시민불복종에서 나와요. 얘도 3번 나와요. 싱어 자연과 윤리에서 나오죠. 시민불복종에서 나오고 해외 원조에서 나와요. 얘도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층적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롤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정의만 얘기하면서 3번 나오는 신기한 친구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개노답 삼형제인 이유는 어려운데 여러 번 나오고 다른 얘기를 해요. 다른 주제에서. 물론 일관성은 있죠. 당연히 철학자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런 고로 우리 눈덩이 아카이브에선 첫 강을 이 사람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단원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저 단원이거든요. 이 분배적 정의 파트. 심지어 이거는 이제 내년에 통합사회에서 나와가지고 통합사회 윤리 파트의 킬러 문제가 될 수 있는 애로 하면 이제 얘가 항상 꼽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분배적 정의 파트의 롤스부터 강의를 하고 시작할 겁니다. 생활과 윤리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생활과 윤리의 어려움을 담당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회계약론을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분배정의 파트가 끝나면 이제 사회계약론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서순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은 1번 분배적 정의, 2번 사회계약론, 아니지 시민불복종 먼저. 시민불복종을 먼저 하는 이유는 시민불복종이 어렵기도 한데 그 롤스의 분배적 정의를 배우고 나서 롤스의 시민불복종을 배우면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바로 시민불복종을 연결할 거고요. 3번이 이제 사회계약론. 제 개인적인 목표는 9평 전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강의들을 다 찍고 수능 전까지는 아까 칠판에 적었던 그 단원들을 모두 다 찍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배적 정의 파트에서 롤스와 노직, 시민불복종 파트에서 롤스, 싱어, 소로가 있긴 한데 저 소로는 안 다룰 겁니다. 얘는 안 다뤄요. 얘는 쉬워요. 사회계약론 파트에서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세 친구들을 다뤄가지고 일단은 9평 전까지 7강의 정도가 올라갈 거다.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혹시 댓글에다가 난 이 단원이 약해서 이 단원부터 보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이 플러스 알파로 그 단원들을 이제 먼저 찍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이걸로 눈덩이 아카이브에 대한 소개 영상과 앞으로 어떤 영상을 찍어갈지에 대한 그 설명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첫 번째 실사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눈덩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